저번에 일본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의 가격을 올린 이유를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바로 다음 주에 이른바 중간 업그레이드 기기인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의 가격이 발표되었어요. 타이밍이 참 예술이긴 했는데 문제는 그 가격이 좀 화제랄까요? 정보가 공개된 날 전세계 게임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기기에 대한 반응은 좋았어요. 렌더링 성능은 약 45% 향상, 레이트레이싱은 약 3배 향상되며 30프레임 이상에서 안정적인 4K 출력이 가능한 게이밍 PC와 견줄 만한 성능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가격이죠. 미국 기준으로 $699, 한국에선 111만 8천원, 일본에선 11만 9,980원이라는 가격인데 보통 사람들은 PS5 디스크 버전과 이 가격을 비교하지만 사실 이번엔 받침대와 디스크 드라이브는 별매예요. 즉 미국에선 $300가 올랐고 가장 크게 오른 일본에선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하면 가격은 더 뛰겠죠? 즉 성능만이 아니라 가격도 게이밍 PC와 견줄만하게 나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는 거죠. 제품의 가격은 제품의 편익, 기업의 전략, 그리고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데요. 우선 가격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안에 들어간 GPU가 4060 Ti급이라는 이야기, 안에 2TB SSD가 들어간 걸 감안하면 게이밍 PC와 비교해보면 그리 비싼 것 같진 않다는 말도 나름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보통 소비자가 지갑을 열 때는 가격이 합리적일 때가 아니라 납득할 때 열잖아요. 좋은 예가 플스3입니다. 처음 플스3가 발매될 때 60기가 모델이 소비세를 포함하여 대략 73,000원에 공표되자 전 세계 게이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건 안에 들어간 부품값을 생각해보면 싼 것 맞습니다. 제조 원가보다 2만원이나 쌌거든요. 즉 소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그런데 왜 분노했냐? 게임기로서의 가격으로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기업이 합리성만 중시하다가 가격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참 많았어요. 경쟁 상위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1을 낼 때 가격을 $499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분노했죠. 강력한 대안인 플스4가 $399가 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이머들에게 필요 없는 키넥트를 끼워 팔았거든요. 즉 이쪽 시장에선 가격을 납득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PS5 프로의 경우에는 조금만 더 쓰면 거의 비슷한 사양의 게이밍 PC를 살 수도 있거든요. 물론 매력적인 독점작 혹은 GTA6 같은 기간 한정 도전작이 있으니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의 매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PC를 놔두고 살 정도로 압도적인 매력은 아닙니다. GTA6는 말할 것도 없고 소니의 독점작도 PC로 나오는 지금은 더더욱 말이죠. 즉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품의 편익도 그리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상황이라는 것은 시장이 플스5 프로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결정될 텐데 예전에 자회사인 인썸니악 게임즈가 해킹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플스4 프로의 판매량은 1,430만 대라고 합니다. 풀4의 전체 판매량이 1억 1,660만 대일만 감안하면 프로의 판매량은 총 판매수 대비 약 11% 정도인데요. 이는 조금 더 나아진 그래픽, 성능에 투자하는 사람이 약 11% 정도란 이야기죠.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사실 플스4 프로는 발매 시기가 좋았어요. 발매 연도인 2016년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4K 콘텐츠를 시험 방송하면서 4K TV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였거든요. 사람들은 4K 콘텐츠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그래서 과감한 소비가 가능했죠. 가격도 합리적이라 전용 게임도 없는 이 게임기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이머들을 납득시킬 수 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풀5 프로가 나오는 시점에서 기술적 변동에 대한 이슈가 없어요. 8K는 아직 주류가 아니며 AI도 이미 피크를 지난 시점이고요. 굳이 의미를 찾자면 안정된 프레임에 관한 수요일 텐데 PS5 프로에서도 60프레임을 지원하지 못하는 게임이 있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과연 풀5 프로가 고객의 이런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소니에게 남은 카드는 기업의 전략입니다. 우선 예전 소니의 전략을 보죠. 풀4와 프로의 관계는 해상도, 프레임은 개선이 있긴 하지만 게임 자체에 차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프로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은 풀4에서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게임만 하면 되는 사람들은 풀4를 사도 상관이 없었고 그게 한국과는 달리 해외에선 풀4 판매 비중이 더 높은 이유일 겁니다. 만약 풀5 프로도 같은 전략이라면 오리지널 소프트로 차별점을 둘 수는 없을 테니 PS5 프로의 AI 업스케일링, 게임 부스팅 기능으로 프로만의 압도적인 매력을 보여줘야겠죠. 다만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PS5 프로에서는 좋지만 PS5라면 별로인 킬러 타이틀이 나오면 역으로 플스5 판매량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게임기라는 건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유도할 수 있는 보급형 기기의 가격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 보급형 기기의 매력을 못 느끼게 되면 PS5 시리즈의 체감가는 자연히 올라갈 테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다른 경쟁자로 빠져버리고 말겠죠. 또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지는데요. PS5 프로가 아니면 게임을 제대로 못 즐긴다면 사람들은 풀5 프로를 사거나 아니면 다른 게임기로 떠나버리겠죠. 그럼 게임 마니아는 어떨까요? 아마 풀5 프로를 위해서 100만원 돈을 쓸 사람이면 진성 하드코어 게임을 테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풀5나 컴퓨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기존의 풀5 구매자가 새로 100만원을 투자해서 풀5 프로로 옮겨 탈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소니가 큰맘 먹고 풀5에선 겨우 돌아가지만 풀5 프로의 성능은 100% 발휘하는 훌륭한 퀄리티의 AAA 게임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이런 전략도 많이는 못 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풀4 프로의 판매 비중은 약 11%, 현재 풀5 판매량이 약 6,170만 대니 여기서 12% 팔아도 740만 대일 텐데 740만 대 보급된 게임기에 AAA 게임을 내는 건 한계가 있겠죠. 요즘 AAA 게임은 수백만 장 팔려도 적자라는 판국인데 그걸 무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퍼스트 파티라도요. 그리고 CPU가 같은 걸로 볼 때 그들이 중요시하는 건 플스5와의 호환성일 테고, 그렇다면 이런 전략은 사실상 쓰지 않겠죠. 그러니 현실적인 대안은 별도의 투자를 해서 기존에 나온 퍼스트 파티 게임을 프로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거죠. 다만 어떤 게이머는 이런 업데이트를 하면 게임을 한 번 더 플레이하는 반면 어떤 게이머는 리마스터 게임도 다시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 모든 게이머에게 맞는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한 콘솔 게임은 라이브 서비스 기능이 없는 한 보통 첫 주, 첫 달의 판매량이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 업데이트에 투자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서드파티의 동향인데요. 예전에 나온 중간형 업글 기기인 풀4 프로나 엑스박스 원 X 같은 걸 보면 여기에 맞는 게임을 내는 건 주로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였고, 서드파티들은 AAA 제작사란 모를까 그다지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약 11% 정도 더 팔린 게임기를 위해서 별도의 투자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즉 풀5 프로가 흥행을 하려면 전용 게임은 소니가 직접 개발해야 해요. 그런데 잘 돌아보면 풀5 이후 소니가 낸 게임 중 풀5 전용 게임이 별로 없습니다.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 아스로봇, 플레이룸, 라이즈 오브 더 로닌, 꿈의 명작인 스텔라 블레이드, 즉 본인들도 PS4에 수요가 많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상황인데 풀5 전용도 아니고 프로 전용에 투자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왜 콘솔을 살까요? 초창기 패미컴 등의 콘솔은 일종의 마이너 체인지 PC였죠. 컴퓨터의 모든 기능이 게임에 다 필요한 건 아니니 게임에 꼭 필요한 기능만 빼서 싸게 만드는 개념이었고요. 이후에는 하드웨어 성능이 올라가면서 저사양 PC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래도 콘솔을 사냐면 독점작도 물론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PC에서 문제가 나는 경우가 예전엔 제법 있었는데 콘솔은 일단 게임을 구매하면 별 문제 없이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죠. 즉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콘솔을 사는 이유는 게이머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가격, 그리고 게임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셈인데 적어도 풀5 프로는 거의 PC 수준의 가격이죠. 이미 납득은 물 건너가고 심각하게 고민할 가격이 되었고 풀4 프로 때와는 달리 시장의 변화 같은 것도 딱히 안 보입니다. 물론 풀5 게임을 더 좋은 환경에서 하고픈 분들도 있으니 그런 분들에겐 훌륭한 대안이지만요. 요는 그거네요. 플스5 프로만을 위한 투자를 따로 할 것인가?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